안녕하세요. 이번 네이버의 엔지니어인데 2025년도에 발표를 하게 된 주영준 그리고 주인재랍니다. 저희는 이번에 스프링 클라우드 콘피그 HA 적용을 위한 커스터마이징에 관련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프링 클라우드 콘피그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고, 두 번째로 스프링 클라우드 콘피그를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예정이며, 세 번째로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을 저희가 진행했고, 네 번째로 그 커스터마이징에 대해서 동작하는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해놓은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한계 및 앞으로 어떤 식으로 또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 코드는 위 주인재님의 GitHub URL에 올라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스프링 클라우드 콘피그를 가볍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공식 도큐먼트에 소개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스프링 클라우드 콘피그란 크게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 서버,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 클라이언트, 그리고 스프링 클라우드 컨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 서버는 이제 프로퍼티들을 저장해주고 제공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해당 서버는 이제 스프링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 클라이언트는 해당 서버로부터 이제 프로퍼티를 조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프링 클라우드 컨텍스트는 이제 변경된 environment, 아까 받아온 프로퍼티 기반으로 빈들을 리프레시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 서버입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 서버는 스프링으로 이루어진 서버입니다. 해당 서버는 설정한 프로퍼티들을 반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프로퍼티를 그러면 저장을 할 수 있는데, 이 저장하는 저장소로서는 기본적으로 GitHub를 먼저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JDBC, 레디스 등 저희가 알고 있는 각종 저장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 클라이언트입니다. 해당 클라이언트는 아까 말씀드린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 서버로부터 프로피트를 받아올 수 있도록 세팅해 줍니다. 아래 이미지에 같이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 아래 각종 설정들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해당 설정을 통해서 그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 서버로 접근해서 프로퍼티를 받아올 수 있도록 세팅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스프링 클라우드 컨텍스트입니다. 이 스프링 클라우드 컨텍스트는 앞에 두 라이브러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라이브러리인데, 해당 스프링 클라우드 컨텍스트는 environment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받아온 프로퍼티 값들을 결국 동적으로 반영시켜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컨셉으로는 configuration properties가 선언된 모든 프로퍼티 빈을 자동으로 재생성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컨셉으로는 사실 스프링에 있는 모든 빈들은 properties 빈을 통해서 프로퍼티 값들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properties 빈만 재생성된다면 그 동작할 때 각종 빈들이 참고하게 되는 프로퍼티들 값들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하게 포스트 컨스트럭트를 쓰는 빈들은 시작할 때 보통 값들을 세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빈 자체를 다시 리프레시를 해줘야 되고,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스프링 클라우드 컨텍스트는 엑스트라 리프레셔블이라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엑스트라 리프레셔블은 이 리프레시 스콥이라는 애노테이션을 활용해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네, 리프레시 스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프레시 스콥은 아래 그림과 같이 빈에 지정을 하게 되면 리프레시 요청 시에 해당 빈을 재생성하게 됩니다. 이제 리프레시 스콥은 자세한 구현 방식은 이제 스프링 스콥 기능을 구현한 애노테이션인데요. 이제 스프링의 스콥은 이제 빈의 라이프 사이클을 지정해주는 기능이며 기본적으로 싱글톤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리프레시 스콥은 자신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따로 커스터마이징하여 빈을 관리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스프링의 스콥 기능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프레시 요청을 받게 되면 해당 리프레시 스콥으로 지정된 빈들은 이제 다시 재생성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리프레시 요청은 스프링 클라우드 버스 메시지 방식으로 제공해 주거나 혹은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리프레시의 수동 API를 엔드포인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엔드포인트를 호출하게 되면 이제 수동으로 전체 빈이 리프레시가 되게 됩니다. 네, 이때 주의할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프레시 시에는 모든 빈들이 재생성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아래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는 결국 프로퍼티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 서버, 그리고 조회하는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 클라이언트가 있으며, 그리고 두 번째로 받아온 프로퍼티 기반으로 리프레시를 진행하는 스프링 클라우드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인 동작은 아래 도식도와 같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를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는 먼저 저희가 피처 플래그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피처 플래그란 특정 기능을 온오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로직이며, 이때 온오프를 원격에 살 수 있도록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를 사용 중입니다. 특히 저희는 피처 플래그를 새로운 기능을 개발할 때 필수로 적용하여 장애 상황일 때 새로운 기능을 오프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킷 브레이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서킷 브레이커는 아시다시피 외부 모듈의 장애 상황 때 장애가 전파됨을 막고 저희 내부 리소스를 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하지만 이제 라이브러리 내부적인 기준으로 오픈과 클로즈를 넘나드는데 종종 잘못 오픈되었을 경우, 또 장애 상황임에도 오픈이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하며, 그때 수동으로 오픈과 클로즈를 설정할 수 있도록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를 이용해서 활용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카프카 클러스터의 이중화 시 저희가 내부적으로 브로커가 죽을 때 다른 쪽 브로커로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를 활용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원격으로 기능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들은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를 좀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를 어떤 방식으로 커스텀해서 사용 중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MySQL 적용입니다. 맨 처음 소개 페이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는 GitHub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본 플로우입니다. 하지만 GitHub으로 관리 시에 저희 내부 팀 사정상 항상 PR로 매번 검증하도록 해야 됐었는데, 실시간으로 저희가 피처 플래그를 온오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GitHub 관리는 부담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MySQL로 프로퍼티를 관리하도록 변경했으며, 그럼으로써 프로퍼티를 직접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가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 페이지는 저희가 어드민을 따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커스터마이징으로는 카프카 이중화 적용입니다. 먼저 저희가 주로 스프링 클라우드 컨텍스트에서 리프레시 할 때 사용하는 것은 스프링 클라우드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프링 클라우드 버스는 이제 카프카 두 개의 멀티 카프카 클러스터를 쓸 수는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IDC 이중화를 위해서 카프카 클러스터를 두 개를 놓는 이제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카프카를 두 카프카 클러스터에 이벤트를 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을 했습니다. 그럼 이때 두 곳에 이제 카프카 이벤트, 리프레시 이벤트를 발행하게 된다면 이 받는 쪽인 이제 서버 입장에서도 결국 이벤트를 두 개를 한 번에 받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리프레시 메시지가 두 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두 곳이 두 개 들어오기 때문에 서버에서는 두 번의 리프레시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불필요한 리프레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한 리프레시를 막기 위해서 제가 내부적으로 프로퍼티의 변경 버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리프레시 이벤트 메시지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변경 버전을 기반으로 마지막 변경 버전과 불일치하다면 변경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작업을 해두었습니다. 이후 커스터마이징부터는 주인재님께서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발표자 주인재입니다.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특정 빈만 리프레시 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한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컴픽에서는 리프레시 수행 시 리프레시 스코프를 선언한 모든 빈들이 초기화됩니다. 문제는 변경되지 않은 프로퍼티를 의존하는 빈들도 초기화되어서 성능 저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리프레시 스코프에 정의되어 있는 리프레시 올 대신에 특정 빈만 초기화할 수 있는 리프레시 네임을 활용하여 변경된 프로퍼티와 관련이 있는 빈만 리프레시 하도록 개발했습니다. 이를 개발하는 과정은 두 가지 작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특정 빈만 리프레시 할 수 있도록 마킹하기 위해서 커스텀 어노테이션을 정의하고 커스텀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리프레시 로직을 개발하는 부분, 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 API의 사용 방식은 이 코드와 같습니다. 어노테이션을 선언하여 특정 프로퍼티 키가 변경되었을 때 이 해당 빈을 리프레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노테이션 구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리프레시 스코프에는 프로퍼티 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커스텀하기 위해 새로운 어노테이션을 선언합니다. 스프링의 컴포스트 어노테이션을 활용하여 기존 리프레시 스코프 동작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프로퍼티를 받을 수 있는 필드를 추가합니다. 고려사항으로는 프로퍼티 변경 요인이 여러가지 있을 수 있으므로 리스트로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프리픽스만 일치하면 리프레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용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킷 브레이커에서 서킷 브레이커 레지스트리는 특정 인스턴스의 설정이 변경되더라도 리프레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리자이언트 포즈의 서킷 브레이커를 변경 프로퍼티로 정의하여 썸 클라이언트 내 설정값이 수정될 경우 서킷 브레이커 레지스트리가 정상적으로 리프레시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커스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라이브러리의 기존 동작을 따라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컨텍스트 리프레셔의 리프레시를 따라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부트스트랩 모드일 때 레가시 컨텍스트 리프레셔가 컨텍스트 리프레셔의 구현체로 동작합니다. 라이브러리의 기존 동작을 따라하기 위해 리프레시 메서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스텝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로 리프레시 인바이러먼트 메서드를 호출함으로써 클라우드 컴픽 서버로부터 프로퍼티를 받고 이 값으로 인바이러먼트를 리프레시합니다. 이때 프로퍼티즈 클래스들은 모두 초기화됩니다. 두 번째로 리프레시 스코프가 선언된 모든 빈들을 리프레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변경된 프로퍼티의 키들을 반환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두 번째 동작을 수정했습니다. 전체 빈이 아닌 특정 빈만 리프레시하도록 말이죠. 특정 빈만 리프레시하기 위해 리프레시 스코프에 선언된 메서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라이브러리는 이 리프레시 올을 호출하는데요. 이 함수는 모든 리프레시 스코프가 선언된 빈들을 디스토리합니다. 여기서 저는 리프레시 네임을 사용해서 특정 빈만 디스토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정 빈만 리프레시할 수 있도록 커스텀 리프레셔를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로 리프레시를 수행하기 위해 리프레시 스코프를 주입받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로직은 기존 라이브러리 코드에 위임하기 위해
레거시 컨텍스트 리프레셔 키트를 주입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빈 이름으로 빈을 찾기 위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주입받습니다. 구현 코드를 보겠습니다. 먼저 인바이러먼트를 리프레시합니다. 이때 변경된 프로퍼티 목록을 가져옵니다. 컨디셔널 온 리프레시가 선언된 모든 빈들을 획득해서 이제 각 빈별로 어노테이션에 선언된 프로퍼티 키 목록을 가져와서 변경된 프로퍼티와 비교하여 빈을 리프레시 시킬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변경 대상이면은 리프레시 스코프.리프레시 빈 네임을 통해 변경 대상의 빈만 리프레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종적으로 서비스 서버에서는 카프카 브로커로부터 변경 이벤트를 수신받는 이 클래스에서 리프레셔를 이용해서 리프레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커스텀 기능으로 이걸 로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프레시 스코프 빈은 레이지 이닛으로 초기화됩니다. 메서드가 호출되어야만 객체가 초기화되기 때문에 포스트 컨스트럭트로 실행하는 빈은 리프레시 이후에 초기화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카프카 스트림 러너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포스트 컨스트럭트 때, 즉 객체 초기화 시점에 스트림즈들을 실행을 해주는데요. 어떠한 함수를 호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스트림즈는 초기화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빈을 이걸 로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걸 로딩 구현 또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커스텀 어노테이션을 정의하고 로직을 구현하도록 합니다. API 사용에는 이렇게 이걸 로딩을 플래그를 추가를 해주면은 이 빈은 이걸 로딩 된다 라고 명시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커스텀 어노테이션 구현 부분에서는 이 이걸 로딩 필드를 추가해 주어야 됩니다. 로직 구현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프레시 스코프, 리프레시드 이벤트를 구독하는 컨슈머를 정의합니다. 이 이벤트는 클라우드 컨텍스트에 정의된 이벤트고요. 빈이 리프레시 되었을 때 발행됩니다. 이 이벤트의 모델을 살펴보시면은 네임이란 필드가 있는데 이 네임은 빈 네임을 나타냅니다. 리프레시드 이벤트 컨슈머의 핵심 구현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벤트에 정의된 네임으로 어노테이션을 획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빈 어노테이션이 이걸 로딩인지 판단을 해주고요. 이걸 로딩이라고 하면은 빈을 가져와서 이니셜라이즈를 시도합니다. 이니셜라이즈 로직은 보시면은 모든 클래스들의 최상위 클래스인 any의 to 스트링을 호출을 해서 이니셜라이즈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HA가 적용된 스프링 클라우드 컴픽의 구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흐름을 말씀드리면은 어드민에서 프로퍼티즈를 MySQL에 저장을 해주고 이후에 업데이트 요청을 카프카에 듀얼 라이트 해줍니다. 그리고 서비스 서버는 요청을 수령을 해서 프로퍼티즈를 컴픽 서버에 조회를 해줍니다. 컴픽 서버는 MySQL에 프로퍼티즈를 조회를 하고 서비스 서버에 전달을 해줍니다. 이 서비스 서버는 이 프로퍼티즈를 기반으로 인바이러먼트를 초기화를 해주고 빈을 리프레시 해줍니다. 이렇게 흐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MySQL DB는 저희 자체적으로 IDC 이중화가 되어 있고 이 컴픽 서버 또한 IDC 이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컴픽 서버를 이중화시킬 수도 있지만은 저희는 과할 수도 있지만 게이트웨이 장애를 대비해서 쿠버네티스에 서비스 오브젝트를 각각 의존하도록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모두 핵심 컴포넌트들이 이중화되어 있는 HA 구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동작하는지 스프링 클라우드 컴픽 동작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가지 시나리오를 확인할 건데요. 크게 기능 테스트와 DR 테스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능 테스트에서는 프로퍼티 값이 변경되는지, 이걸 로딩이 동작하는지, 특정 빈만 리프레시 되는지 확인할 거고요.
DR 테스트에서는 클라우드 컴픽 서버가 한 개가 다운되더라도 정상 동작하는지, 카프카 클러스터 한 개가 다운되더라도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클라우드 컴픽 서버에서는 게이트웨이 없이 각각 클라우드 컴픽 서버를 참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커 컴포즈로 서비스를 띄운 후에 쉘 스크립트로 시나리오를 수행할 것입니다. 여기 클라우드 컴픽 서버는 888, 8, 8889 포트에 각각 띄우고 카프카는 9092, 9093에 띄울 건데 카프카는 그냥 스탠드 어론으로 띄우겠습니다. 카프카 클러스터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작업으로 클래스 패스의 프로퍼티즈에서 스위치업을 프로퍼티 키를 선언해 줍니다. 여기에는 피처 온이라는 플래그, 테스트 카프카 스트림 서버라는 브로커 저수를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즈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피처 온 프로퍼티만 정의할 겁니다. 그리고 빈 리프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 스트림 러너라는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여기서는 테스트 카프카 스트림 서버 프로퍼티 값을 필드로 주입했습니다. 이 필드 값은 프로퍼티 클래스만 리프레시 되었을 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객체 초기화 시점에 필드에 참조 객체가 아닌 이 값이 주입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빈을 리프레시해 주어야만 정상적으로 필드의 값이 변경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로 가장 기본 동작인 프로퍼티 값 변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서비스 서버에 feature on status라는 API를 만들어주고 다음으로 feature on이 false이면은 feature is false라는 응답, true면은 feature is on이라는 응답이 나가도록 합니다. 따라서 최초에 호출했을 때는 off였다가 다음으로 어드민 서버에서 스위치업을 feature on을 true로 변경하고 리프레시 이벤트를 발행을 하면은 서비스 서버에서 이 feature is on이라는 응답을 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도커 컴포즈를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쉘 스크립트를 작성해 두었고요. 컨트롤러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나리오 1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기존에 데이터가 이미 있을 수 있어서 그냥 초기화하는 단계고요. 클렌징하는 단계고, 다음으로 보시면은 서비스 서버에 피처 상태를 조회하는 API를 호출을 해서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5% 확인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어드민 서버에 프로퍼티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모듈에 적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모든 모듈에 적용되는 프로퍼티고 로컬 페이지에 적용하고 다음으로 프로퍼티 키는 스위치업을 피처 온이다. 그 밸류는 true임을 생성을 해줍니다. 정상적으로 생성이 됐고 다음으로 이제 리프레시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어드민 서버에 리프레시 요청을 할 거고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으로 정의해 두었는데 내부적으로 이는 모든 모듈에 대해서 리프레시 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서비스 서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은 이 서비스 서버 모듈만 리프레시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디플로이 페이지는 로컬 환경으로 리프레시를 하겠습니다. 리프레시를 한 후에 한번 값을 살펴보시면은 피처 is on으로 정상적으로 리프레시 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거 로딩 동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카프카 스트림 러너, 레이즈 카프카 스트림 러너 두 개의 클래스를 정리를 해주고 이거 쪽에는 이거 로딩 플래그를 true로, 레이즈는 레이즈를 유도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퍼티를 주입을 받고요. 그리고 이 객체의 초기화 시점에 언제 초기화되었는지 알 수 있기 위해 스타트 필드에 실행 시작 시간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트에 스트림 서버 함수 두 개를 정의를 해주고
이걸 통해서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프로퍼티 값이 뭔지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엔드포인트 이거 레이지 카프카 스트림을 정리를 해줘서 레이지 이거에 각각 정보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절차를 살펴보시면은 카프카 스크림 러너 빈의 초기화 시간 기록 및 이거 레이지로 빈을 2개 생성을 해주고 어드민 서버에서 스위치업을 테스트 카프카 스트림 서버 값을 변경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어드민 서버에서 리프레시 이벤트를 발행을 해주면은 예상하는 결과로는 이거인 경우에는 리프레시 시점에 초기화되어서 리프레시 시간과 이 객체의 초기화 시간이 동일했을 거고, 레이지인 경우 이 엔드 포인트를 호출한 시점, 이 레이지에서 이 스타트햇을 호출하는 시점으로 객체 초기화 시간의 기록이 될 겁니다.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컨트롤러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보면요, 초기엔 이니셜라이즈한 단계가 있고, 다음으로 데이터를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레이지 이거가 있고 초기화 시간이 이렇게 다른데, 지금 뭐 초기값만 확인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가 다른 이유는 아까 이미 리프레시를 수행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로퍼티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프로퍼티 또한 어플리케이션 로컬에서 이 프로퍼티의 값을 업데이티드 밸류라고 임의 값으로 생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프레시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리프레시 시간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거와 로딩을 구분하기 위해서요. 다음으로 리프레시 이후에 값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때도 그 요청 시간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레이지가 이때 초기화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레이지는 지금 호출 시점에 초기화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정상적으로 프로퍼티도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의 시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 리프레시 시점에 초기화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퍼티도 정상적으로 변경됐고요. 따라서 정상적으로 레이지 이거가 동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정 빈만 리프레시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드민 서버에서 스위치업을 피처 온 값만 true로 바꾸고 어드민 서버에서 리프레시 이벤트를 발행을 해줍니다. 예상 결과로는 서비스 서버에서 피처 is on은 수신을 하는 대신 이거 카프카 스트림 러너는 초기화되지 않아서 스위치업을 테스트 카프카 스트림 서버가 값이 변경되지 않았을 겁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까와 동일하게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초기화 시켜주고요. 한번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feature is off, 그리고 레이지 이거에 부트스트랩이 로컬호스트 그리고 스타트햇이 이렇게 정의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피처 온만 true로 설정을 해줘서 프로퍼티를 생성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프레시를 수행을 해주면은 예상 동작으로는 스트림 서버는 변경되면 안 되겠죠. 초기화되면 안 되겠죠. 보시면은 feature is on으로 정상적으로 feature on 쪽은 리프레시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됐고요. 프로퍼티는 다음으로 이 카프카 스트림을 보시면은 레이지 쪽 시간이 동일하죠. 이것 쪽 시간이 동일하죠. 즉 초기화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적으로 이 프로퍼티만 리프레시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프카 스트림은 리프레시 되지 않고요.
클라우드 컴픽 서버 장애 시나리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컴픽 서버 1을 다운시키고요. 다운을 시킨 다음에 어드민 서버에서 스위치업을 피처 온 값을 true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드민 서버에서 리프레시를 수행을 해주면은 다운되었더라도 이 서버 2는 정상적으로 동작했기 때문에 서비스 서버 호출 시 정상적으로 피처 is on을 수신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컴픽 서버만 다운 시킬 거고요. 이니셜라이즈 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으로 우선 기존에 초반에 오프였는지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으로 클라우드 컴픽 서버를 다운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로퍼티즈를 이제 true로 생성을 해 줄 거고요. 리프레시를 수행하겠습니다. 한 10초 정도 최대 기다리도록 할게요. 이미 뭐 리프레시 되었다고는 하네요. 여기 로고를 보시면은 서비스 서버 쪽 로고를 보시면은 맨 처음에 이렇게 888 쪽으로 패칭을 시도를 했는데 IO 에러가 발생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8889 두 번째 컴픽 서버로 프로퍼티즈를 조회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8888이 실패하면은 8889로 데이터를 조회한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체크를 해보시면은 피처 is on으로 컴픽 서버 1이 다운됐음에도 리프레시가 정상적으로 수행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프카 클러스터 장애 시나리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프카 1을 다운시키고 어드민 서버에서 스위치업을 피처 온 값을 true로 변경합니다. 어드민 서버에서 리프레시를 수행하는데요. 이 카프카 클러스터 하나가 다운되더라도 다른 카프카 클러스터는 정상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 서버 호출 시 정상적으로 피처 is on을 수신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시나리오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초기화 시켜주고 우선 피처 is open인지 확인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스텝으로 카프카 1 서버를 다운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로그에 지금 연결 실패했다는, 커넥션이 끊겨졌다는 에러가 계속 나오고 있죠. 프로퍼티즈를 피처 온 프로퍼티즈를 true로 생성을 해주고 제 리프레시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프레시 후에 데이터를 조회하시면은 피처 is on으로 카프카 클러스터 하나가 다운됐음에도 정상적으로 리프레시가 수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계 및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유지 보수성입니다. 라이브러리 코드를 직접 수정했기 때문에 약간 복잡합니다. 안정성도 떨어질 수 있고요. 다만 핵심 코드들은 변경 가능성이 적어서 문제될 여지가 적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피처 플래그 관리가 매우 단순합니다. 만약에 여러 프로퍼티가 계속 유지되고 프로퍼티 간 변경 사이클이 다 다르면은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피처 토글스 마트 파울러가 작성한 피처 토글스 내용을 보시면은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